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공작 끝이 없어. 이제는 액션이 필요한 때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말은 아무 의미 없다. 국보법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디서 패봉 남봉꾼이 정치판에 뛰어든 그런 느낌이에요. 못 먹으면 못 먹는 놈이 병신인 선거판이었어요. 어떻게 말해서 집구석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수준 좋다. 수준 딱 보인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행동합니다. 싸워야 할 때는 확실하게 싸웁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최재수 정당 우리공화당의 문브레이크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브레이커스 특파원 한근영. 진순정입니다. 한 주 없던 얼굴이 보여가지고 어떻게 인사 한 말씀 전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한국에 걱정하시는데. 빠졌었는데요. 네. 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두통? 막 머리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세상 편할 날이 없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지끈거렸는데 이거 뭐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주 좀 빠졌어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음. 처음에 순간 열나나 해서 제일 먼저 제가 열도 열나는 거 났어. 물어봤죠. 열도 났어. 근데 뭐 많이 난다고 안 막 하잖아요. 그 정도는 네. 아닌데 리얼. 열 때문에 집에 묶였었던 건 아닌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한 주 빠졌는데요. 여러분 안 뵙는 동안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편하시지 않았고? 걱정을 아니 편하셨던 것 같은데. 네 덕분에 말끔하게 나아서 왔습니다. 네. 많은 제가- 분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걱정 감사드리고요. 걱정하실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혼자 먼저 진행을 하면서 아까 시작했던 인트로를 하니까 어찌나 놀리던지. 제가 안 따라하고 뭐야 이런 식으로 민망하게 하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 또 의리상 지난주에 그럴 순 제가 없었어요. 또 의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의리가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저보다 잘 살리시는데요? 싸우는 거 저보다 잘 살리시네. 모르겠어요. 첫 시작부터 좀 부산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부끄럽고 불안하고 자 옷도 지금 둘 다 엄청 밝아요 지금. 이쪽은 몰라도 저는 진짜 이렇게 밝은 톤의 옷을 거의 살면서 근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요? 네, 되게 좋아요. 아 진짜요? 좀 젊어 보이나? 좋은 시도예요. 젊어 보이려고 입은 건 되게 아닌데 내추럴하고 네. 여유 있어 보이고. 이렇게 밝은 톤으로 좀 화사하게 앞으로는 최대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레이커서 오늘 포문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래요. 정말 한 주도 이 빨갱이들이 깨우를 부리는 날이 없어가지고요. 그들의 공작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정말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보법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서 본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현장에서 겪은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난 토요일 날 진주에서 저희가 서명대를 했는데, 그 서명대 장소 바로 맞은편에, 현수막을 막 길게 몇 팀이 이렇게 쫙 들고 있길래 뭐 하나 싶어서 가서 봤더니, 예, 이제 뭐 한미동맹 파기하라, 국보법 뭐 철폐하라, 뭐 이거를 쭉 열거를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현재 그 당시에 봤을 때 기자회견 중이었어요. 그래서 막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현수막 들고 있고 서명 받고 하는 애들이 끼케야 뭐 20대 그러니까 갓 20살 정도 된 그냥 아주 앳돼 보이는 아이들이었고 그 중간중간에 간간히 뭐 50대 아저씨들이 서 있었는데 마치 느낌이 굉장히 위압적인 느낌 아시겠죠? 그렇죠. 뭐 감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거는 뭐 저희만의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걔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저희도 뭐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저희 때만 해도 지금 같은 주사파 전교조 교육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거 나와가지고 평화를 얘기하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 평화를 얘기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미군을 나가라는 것 자체가요. 평화를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을 도와주고 국보법 폐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나름 시민들에게 설파하고 있는데 참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더라고요.
신놈들 아니야? 이런 거 아예 정상이지. 외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만약 우리가 전국에서 삼명대 하듯이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샤파 시민단체들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문브레이커스나 최고위원 때도 한번 그런 말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1야당 그러니까 이제 100석이 넘는 적어도 100석이 넘는 이제 국회 일각 축을 담당을 할 정도의 정당이면 사실은 이러한 사회 혹은 이제 시민단체 활동들을 지원하고 혹은 이제 하게끔 유도를 하고 막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놈들은 그냥 진짜 조명 아래에서 자기들만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승전 뭐 국민의힘 욕으로 가를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지금 다 하는 게 저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사고의 연결이 그렇게 되는데 이번 것도 저는 굉장히 좀 그래요. 아니 지금 당대표 선거한다고 지금 국보법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 중국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네. 자기들 잔치에 정치해가지고 막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데요. 진짜 해야 될 건 아닌데. 그 이야기는 이제 뭐 조금 있다가 하고 일단 국보법 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업적이시니까요. 없어요. 그렇게 노무현 정권에서 국보법을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손발 벗고 나서가지고 그 난리를 탔지만 그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 한나라당이었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군요. 네, 음. 한나라당 대표로 계시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막아내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셨고 끝내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2004년, 2005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2007년도에 한 번 더 시도를 했지만 그때도 역시 불발로 끝났습니다. 걔들은 계속 호시탐탐 이런 악법들을 노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노무현의 뒤를 잇는 문재인이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임기 1년 남았는데 이 안에 이제 발악을 마지막 준동을 그렇죠.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그 사실을 했던 게 정말 사실은 그게 진짜 보수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기, 그 정도의 전략, 그 정도의 행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 밑에 있는 놈들은 다 권력 그냥 바라기들밖에 안 됐다는 거를. 그 당시에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우리 당의 입장과 굉장히 똑같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정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스러운 건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의 정신을 이미 알려주고 계셨던 건지 진짜 정말 워딩이 비슷하네요. 네. 진짜 네. 계승을 제가 다시 하는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우리 공화당의 입장과 똑같고요. 이때 당시에도 무려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10년도 지키는 넘었지.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보법 이렇게 10년도 넘었지. 하시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진짜 맨날 거의 빼놓는 날이 하루라도 있을까 정도의 그런 멘트인데 참 그때는 이렇게 강력한 보수 우파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보수의 가치를 아는 보수의 가치를 계승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노무현 때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그냥 생략하고 존칭 좀 생략하고 그냥 좀 팩트에 꽂히게 좀 얘기를 할게요. 노무현 때는 박근혜가 있었지만 문재인 때는 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할배. 김종인? 예. 김종인이 있는 거잖아요. 뭐 거의 그런 느낌. 비교가 안 돼. 비교 선상이 안 되는 비극인가. 아니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마지막 1년 동안 걔들이 발악을 할 텐데 그것을 저지할 생각은 안 하고 당대표들이 심취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8명 후보가 이제 결정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말해주고 싶은데요? 집구석 잘 돌아간다. 집구석 잘 돌아간다. 수준 좋다. 수준 딱 보인다. 딱 그 짝이죠, 맞죠? 집구석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이 저절로 나와요, 솔직히. 아니, 손은 누가 키워?
그 악법은 옛날에 누가 막아? 네, 제가 원래 싸움은 누가 해? 이런 깨방정 지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또 재미가 있으시라고 옛날에 개콘에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이런 거 하잖아.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이거 한다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바로 웃어놓고 그런 거 모른단다. 와, 소는 누가 키울 거냐고. 소 키우는 놈이 없어. 그 당원들분께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기는 거 하나에는 진짜 천하 최고라고요. 이게. 네. 아니 그게 생각났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아니 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책임을 지금 전혀 안 져. 하는 거를 보면은 거기 4.7 재보선 이후에 결과에 심취해가지고 솔직히 말할게요. 그 국민의힘이 잘해서 찍어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선거를 누가 있어? 못 먹으면 못 먹는 놈이 병신인 선거판이었어요. 월등 이겼었어야 하는 거였어요. 예? 문재인이 경제, 안보, 코로나까지 전부 개판치고 부동산까지 터지고 이런 마당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못했으면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뭐 어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제는 이대남 하니까는 뭐 이대남 이준석이 다 지가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예? 이준석이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된 건 줄 아는 오세훈은 또 그 이준석 지지 선언을 또 하고 아주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물론 정치인들이 온라인에서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수단의 하나로서 그리고 시대적으로. 트렌드에 맞는 거지만 할 줄 아는 것이라고 오로지 온라인 말하는 거밖에 정치밖에 없어. 없는데 예. 어디서 패복 남봉꾼이 정치판에 뛰어든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나중에 제가 할 범위를 자꾸 아우, 침범해 주는 느낌인데 약간. 네, 아무튼 국보법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정신줄 놓고 있을 때 쟤들이 엄청난 악법들을 아니 중간중간에도 어마무시한 악법들이 나왔었고 거기에 전부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게 아이, 오케이 다 해줬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두더지 연동형 새끼들이. 비례제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이 그 사인부터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놓고 사인 안 어디서- 해주면 테이블에도 안 올라갔을 그러니까 텐데. 어디서 그런 쇼를 하냐고요. 지금이라도 그 책임의식이 있다면 지금 이런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게 바로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뭐 당대표 하겠다. 당대표 때문에 또 망치겠다는 거야. 정말 답답한 게 그렇다고 뭐 누가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 누가 되더라도 거기는 지금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제가 네. 말이 빨라지는 게 이게 또 홍보냈는데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환영하고 지금 막 기대됩니다. 익사이팅할 것 같아요. 아예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면서 뭐 진짜 분열의 조짐이, 분당의 조짐이라든가. 누가 되더라도 있지 아마 않을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후보들이 있어가지고 당원들이 그들의 당의 방향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뭐 좋은 일인데 지금 그 안에서도 전부 네거티브라고요. 각자들 못 싸워가지고. 그렇지. 오늘 이준석이 1등이라고 이제 지지율 조사 나오니까 바로 나경원이 때리고 바로 김웅이 때리고 이제 또 저기 김은혜도 때리고 뭐 네, 서로 때리고 서로 난타전 그러고 날리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국민의힘의 그 가짜는 입을 저는 좀 찢고 싶은 게 감히 우리에게 분열 따위 운운하지 마세요. 당 안에서도 하나가 못 되면서 자기 당도 단도리를 못 하면서 자기 당원들도 하나로 못 합치면서 옆에 있는 의원 하나 마음 못 잡아가지고 8명이서 나와가지고 서로 그러고 있으면서 공정한 경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분열 운운하지 말고 탓을 전가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산산이 조각나는 국민의힘이 될지어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경상도 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야, 저놈 새끼는 진짜 물에 빠지면 조동아리만 둥둥 뜰놈이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진짜 거기 사람들은 백이면백 빠뜨리면 다 조동아리만 뜰 것 같아요. 조동아리만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그렇게 다닐 것 같아요. 참. 아무튼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 있고요. 신기해. 그런 신기한 집단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점령된 게 비극이 현실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빠 막아야 되고요. 국민들께서라도 진짜 좌파들 이게 지금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진짜 시작했어요. 지금 청원 게시판에는 이미 10만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법안 반대하는 글도 좀 남겨주시고 음, 그런 관련 기사 같은데도 아니 국보법이 지금이야말로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 음, 의견들 남겨주시고 절대 맞아. 반대한다. 만들어 가시고 저들이 여론을 만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서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제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액션이 필요한 때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말은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그렇기 말씀을 드리고 때문에 싶어요. 국민의 그 시체 같은 국민의힘보다 국민 스스로 나서가지고 이런 국보법은 정말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음, 나중에 문재인 정권에 이것들도 다 쳐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 법을 지켜내자고요, 우리가. 맞아요. 그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북유럽 음, 북유럽 쪽에도 그 좌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낙원이잖아요. 거기가 약간 맨날 뭐 어느 핀란드가 어떠니 뭐 어떠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들도 불법 엄청 빡세요. 그런 거를 꼭 알아두어야 되고 그냥 우리 내부에 종북 좌파들의 그 흐름을 막지 못하는 놈들의 무능과 비겁 그리고 그자들의 행동이 더해져서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는 거. 어, 끝나신 거예요, 주제? 네. 아니, 국민들 정신 차리자. 예, 거예요. 맞아요. 그 저도 참 그 음.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거 나가시면 될 것 국보법을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참 국회 앞을 지날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혐오 약간 역하달까? 음, 국회 앞을 지금 서울에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국회 건너편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때 한때 수놓았던 공원 같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중간 그 공간 앞쪽에 그 버스를 댈 만한 정도의 이제 음,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좌파들이 있다. 뭐 친일 뭐 무슨 뭐 법안 뭐 음, 무슨 법안 해라 제정해라 막 이러면서 우파 전체를 보수 전체를 이제 친일로 매도하면서 조국 찬양하고 음. 추미애 찬양하는 그 대형 버스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된 지가 거의 한 1년이 넘었죠. 오래됐죠. 오래됐죠. 음, 그 버스가 그렇게 돼 있고 그 앞에는 이제 각 시민 국회 정문 앞에는 이제 각 시민 단체들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각자의 의견들을 개전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공화당 빼면 한 군데가 이제 무슨 뭐 기도하는 무슨 뭐 하나님 약간 교회적인 그 빼고 전부 다 잡혀요. 한 음, 6군데가 다 잡혀요. 다 잡한데 그 한 군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수나 이제 우파의 뭐 특정 세력, 정치 세력이 도와주느냐 자발적으로 나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 표 떨어져. 저 사람들이랑 음, 같이 있으면 틀딱 소리 들어. 음.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병신 취급한다고요. 표는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서 호구 취급, 등신 취급한다고. 지금 영남 버리듯이. 꼬라지를 진짜 저는 국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진짜 너무 느껴서 그 보이는 것에서 악취가 난달까?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맞아요. 음, 진짜 이게 지방 계신 분들은 한번 음, 이게 모르고 그냥 국회 앞을 음, 지나가면 이러고 그냥 가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한 번 더 보면 진짜 더 역하실 거라는 음. 거 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사람도 판단하는 거지. 예, 그 그것 기준이 되는 거죠. 유불리는 두 번째고 내가 너무 먼저 점잖게 표현했나? 그것도 있고 먼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치로 이런 걸 하겠다. 대한민국을 뭐 지켜내겠다라든지 좌파들을 척결하겠다든지 김정은 세대의 종결을 하겠다든지 중국으로도 지켜내겠다. 이런 걔네들은 그게 없지. 아젠다가 없어. 아젠다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큰 아젠다와 목적 의식과 행동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힘만으로 모자라구나. 내가 스스로 얼마나 아무리 정치를 한들 중선인들 몇 선인들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지를 안다고. 그러면 이제 민초들의 힘을 빌리고 국민들께 도와주세요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아스팔트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나라가 망할든 말든 나만 5선 6선 뭐 대통령 뭐 중국한테 넘어가고 북한한테 넘어간 나라의 내각지 총리만 될 수 있으면 상관없다 이런 느낌이죠. 네, 좀 진짜로 한심한 게 뭐 저는 지조 없는 정말 바람난 예편내 같이 하는 그런 행세가들이 정말 같은 권력이 그래 좋을까? 우파로서 굉장히 아니 보는 저로 하여금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어, 그 돈 좋은 건 누구나 저도 돈 좋아요. 돈 안 좋다고 하는 건 위선이죠.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권력이 좋다고 자기가 권력을 얻어서 하려고 했던 앞뒤 과정이 바뀌는 그놈들의 행태처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심지어 몸을 판다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세상이 지금의 보수권의 정치판이다. 더러운 그 영화 제목으로 나쁜 놈들 정상시대라는. 나쁘게 해야 출세를 하나 봐요. 참 대한민국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번에 5.16 혁명일에 코빼기도 안 비쳤다는 거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5.18에는 광주에 가 있었다는 거 그거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묘비 정말 잘 닦던데. 음, 묘비 전문 닦기인 줄. 그 길로 가시던지. 아버지 선산에는 한번 가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절대 안 나겠지. 아니 그래 혁명기념일 안 왔으면서 너무 운지일 날 왜 거기 가서 거기 그러고 다 있는지 제가 국민들이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친문 세력이 겁나고 거기에 잘 보이고 삐되고 싶다. 그렇게 광주의 힘이 불어가지고 광주의 힘을 얻고 싶다. 인정해요. 그럼 그러면은 그쪽 노선으로 가시면 되지. 왜 당대표 할 땐 대구 와가지고 당대표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왜 대구 당원들을 당비로 당을 운영하고? 예? 어디서 사기치고 있냐고요. 이놈 버르장머리 보세요. 이게 겁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겁을 뽐때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무릎은 광주 가서 꿇고 표는 대구에서 내놓으라 그러고. 아니 대구에서 내놓을 때도 뺨 때리면서 내놓으라고 하잖아, 협박하면서. 협박하면서. 예? 이거 딱 그거예요. 부모한테 페륜나들. 페륜아들 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 낳지 않았냐고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야. 어차피 너 나 못 버리잖아. 난 네 자식이니까 당신 나 자식이라서 못 버리니까 빨리 돈 내놓으라고. 재산 막 장기까지 팔아서 내놓으라고 하는 꼴이에요 지금. 맞아요. 정확해요. 그런 꼴이지. 인간으로서 용서가 안 된다. 근데 뭐 자기들이 싸놓은 정치 사생아들에게서 칼을 맞을 거예요, 분명히. 배신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나 봐. 지들은 배신 안 당할 줄 아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더한 배신의 쓴맛을 볼 것이고 더 처절하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 그런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 누가 봐도 딱 답 나오는데. 그렇지. 답은 4분 5열 될 것이고 그렇죠. 스스로 비참한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네. 되는 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저의 턴을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워낙 나 얘기를 아까 앞에서 간 줄 알았어. 아까 넘어온 줄 알았어? 난 아직 그냥 추임새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넘어왔으니까 국민의힘 정치인 대단하신 양반들의 한번 당권 싸움을 한번 봐봅시다. 지금 이준석 저보다 나이 얼마 많지도 않아요. 제가 올해 31하고 37인가? 저보다 6살 많은 것 같아요. 37. 아우 벌써 약간 눈이 풀려가지고. 아니다, 영감 이미지야. 영감 이미지, 꼰대 이미지. 아니 뭐 그래도 이준석이 요새 청년층에게서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이 지지율이나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많은데 그 청년층의 돌풍을 기반으로 이준석이 지금 당 대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1위가 되었어요. 3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당이지. 2등의 더블 스코어가 넘어. 2등이 나경원이던데 나경원이 14점 몇 프로고 이준석이 30점 몇 프로더라고요. 이게 정말 웃긴 게 어떻게 이제 10년 올해로 딱 10년 차 정치를 하는데 10년 동안 이룬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말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에서 이렇게 압도적 1위를 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가 그 당이 망조가 들었다. 맞아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예. 아니 정치라는 거는 신뢰고 업적이고 그리고 이제 쌓아온 행동들이 자신의 미래로 가는 주춧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춧돌이 없이 그냥 갑자기 점프 탁 스카이 콩콩 뛰듯이 이렇게 탁 뛰어가지고 얼굴 비치고 말 좀 하고 막 이러면 그리고 예뻐 보이고 이렇게 간택되는 건가? 또 당대표만 그냥 무늬만 젊은 사람 앉혀놓으면 당이 젊어지는가요? 당의 혁신은 그냥 가만히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뒤에서 유승민과 김무성이 어, 마리오네트 상황 정치 그러니까 저 아까 정치. 수렴 청정한다 했잖아. 마쿠 정치 상황 정치 마리오네트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인형처럼 이렇게. 네, 그렇게 간판만 바꾸면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잖아요. 항상 정치권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말장난이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자신들의 세대 교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만 세대 교체를 해왔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 수준의 나를 지켜줄 그런 놈들만 간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권을 해온. 자, 이 비겁한 양식들, 비겁한 이제 당권 교체의 서막이 올랐는데, 이 비겁한 당권 교체뿐만 아니라 당 몰락의 서막도 올랐다. 진짜 축하 박수, 잠깐 박수 한번 같이. 저 진짜 이준석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기분 좋다. 좋다. 그러니까 저 이준석이 진짜로 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 뒤에서 김무성, 유승민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당연히. 뭐 오세훈도 거기에 이제 제가 당대표 되면 나 대권 후보 되는 거 아니야? 나랑 친하니까. 약간 이런 장난질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전혀 수구스럽달까? 그 자존심 높고 콧대 높은 양반들이 그 어리신 이준석 밑에 굴종하겠어요? 안 아무리 하지. 뒤에 김무성, 유승민이 있어도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쪼개진다고 보거든요. 이준석이 네. 돼야. 뭐 김웅이랑 걔네 둘이는 될 가능성이 일단 없고, 뭐 나경원이나 갑자기 이러면 주호영? 주호영. 갑자기 주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무슨 호영이지 이러고 있어요.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 헝겊 이렇게 기워서 옷 입듯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갈 거라고요. 근데 이준석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쪼개진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살짝 기대도 해요. 되면은 저는 당연히 리더십에서 공격받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아무리 말 잘하고 똑똑하고 하다고 해서 그 급배지 한 번도 못 달아본 사람이 101명의 급배지들을 통솔할 수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마이크 대고 조명 있는 데서 말 좀 잘한다고 그 권력자들을 컨트롤. 그리고 제가 우리가 101명의 면면을 다 또 보았잖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의리가 있어가지고 당에 충실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거기가 당이 크니까 그냥 거기 붙어 있는 거지. 당을 위해서 충성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쪼개질 거야. 다 또 개파 정치가 시작될 거예요. 혁신은커녕 한 3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될 거예요. 이거 주원진 대표님과 우리 식사하면서 저희도 들은 이야기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 대선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이제 수많은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대선 과정에서 고생한 사람들 모아놓고 처음으로 딱 했던 말이 저만큼 정치의 무상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셨대요. 뭐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뭐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 개 같은 것들에 도망가고 뭐 줄 서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배신의 정치가 그럼에도 당선이 되셨고 그럼에도 당선이 되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축출하거나 척결하지 않고 그러한 품격 있달까 함축적이랄까 말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는데 이준석이 당대표 돼서 정치의 무상을 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새치혀로 그 100여 명의 국회의원 금배지들을 통솔할 수 있을지, 박근혜도 쉽게 못했던 거를 네가 할 수 있을지, 박근혜한테 고맙다고 말해놓고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게 없다고 말하는 이준석이 과연 진화할 수 있을지 진짜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로. 저 진짜 궁금해요. 네. 궁금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요. 너무 눈에 뻔히 물 보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주호영이나 나경원이 되어도 지금 현재 도발하고 있는 초선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의 반발을 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빨리 오냐, 천천히 오냐, 천천히 오냐의 차이죠. 네, 급격히 오느냐, 뭐 좀 완화돼서 오냐 이제 이 차이지. 발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당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당권 그리고 패권 싸움은 그러니까 패거리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의 쇄신, 당의 혁신 뭐 이런 것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다시 구태 정치, 패거리 정치로 회귀하는 그래서 당도 분열이 되고 국민의 지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저는 당연히 온다고 보고요. 패거리 정치 제일 좋아하는 게 김무성인데. 그러니까 하잖아. 솔직히 유승민이 간신이고 간신배이고 그 촉새 같긴 하지만 김무성보다 패거리 정치는 좀 덜하는 편이긴 해. 김무성만큼 그
그 뭐 느와르 영화 찍는 느낌 아시죠? 뒤에 사람들 쫙 따라가고 내가 보스고 막 이렇게 야씨 내 캐리어 받아라 이 느낌. 그 부산 말투로 약간 그런 정치하는 사람이 보수에 김무성 말고 없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홍준표는 톡이라도 하지. 어? 은둔하면서 정치판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유, 이제 막 신물 납니다. 이제 그쪽 못하게 해야지. 왜냐면 이준석이 확실히 꼬리 좀 끊어주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라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은 이준석을 밀어주고 있다니까.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를 꼭두각시 세워놓고 있는데 오히려 걔가 되면 지가 지 날개가 완전히 잘린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돼서 빨리 둘 다 같이 좀 사라지라고. 아유, 자승자박해라 제발. 아 그래서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둘러봤는데 사실은 이준석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진짜 이 사람과 면전에 대놓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한데 이준석의 말은 그러니까 이준석이 본인 말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치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했던 말로 자기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아, 그래서 자기는 뭐 이러해서 기성정치인들이 이러해서 저러저러 해서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자등자박. 이준석의 말은 이준석의 말로 반박한다.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요. 정치란 중재하고 설득하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번 그 보궐선거 끝나고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끝나고 어쨌든 거기에 역할을 하긴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주거니 받거니 했지. 엄청나게 입 털면서 지금 20대론 이대남론을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 욕도 많이 먹고 심지어 저 진중권 교수랑도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 자기가 그렇게 안 나서면 어르신들이 자유세력의 승리다, 태극기가 이겼다, 꼰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틀딱 소리 하는 게 나온대요. 꼰대 틀딱 이런 표현이 분명히 나왔어요. 자, 다시 이준석이 본인이 그렇게 정치를 배웠대요. 자기가 배운 정치는 중재하고 설득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거. 여기에 어디 어른들과 젊은 세대들의 중재를 서고 설득을 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20대 애들이 맞고 젊은 애들은 무조건 맞고 우리한테 표 줬던 영남 꼰대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혜도 공격해줬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안 맞아. 그러니 뭐 김은혜는 뭐 가만 잘 있는 트럼프 소환해가지고 트럼프식 갈라치기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무슨 죄가 있습니? 트럼프가 나중에 미 대통령 때도 그 했던 말을 본인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볼 수 있는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다시 당선될지 모르는 그분과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과연 그 새치혈을 노릴 수 있을지 트럼프식 갈라치기니 뭐니. 그러니까 우파 정당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그 당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식 갈라치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유 이번에 공언했잖아요. 문재인이란다.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고. 공표를 해버렸지. 했잖아요. 노무현 정신이오면 그게 보수 정당인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이으면서 표는 보수 파달한테 달라고 하잖아. 그렇죠. 진짜 계속 말하니까 되게 웃긴데 염치도 더럽게 없죠.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이준석 그 발언 되게 웃겼다고요. 그 전에 탄핵은 정당했다. 뭐 탄핵이 될 만했다. 뭐 이런 하지만 식의 나를 이야기. 고맙다. 고맙다. 이게 문재인 그 소시오패스 문재인이랑 똑같다니까요. 영혼 이탈. 응? 영혼 이탈. 세월호 그 팩목 가가지고 미안하다 고맙다. 너희들이 죽게 해면 미안하다. 근데 고맙다. 저거 좀 고마워. 이거랑 나는 똑같다고 봐요. 소름 끼친다. 소시오패스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소름 끼친다.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말을 뱉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런 말이 쉽게 나오는지.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성공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거든. 보통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준석 같이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준석도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이렇게 잘 되는 느낌은 처음 받아보겠죠. 그냥 뭐 청년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 청년 정치인으로서 주목받다가 이제 갑자기 당대표 1등 막 이러고 하고 자기에 대한 폭발적 20대의 지지 막 이렇게 하니까 20대가 다 지 편인 줄 알지.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번에 한 발 뭐 삐끗해 보소. 문재인의 실정이나 LH 투기건이 아니어서 20대 애들이 분노 안 했으면 자기는 뭐 그렇죠. 뭘 보여줄 거야? 자기는 뭐 하려고 뭐 그랬어? 하려고 그랬어. 아무것도 못 했지. 그러니까 지금 딱 이준석이 하는 게 자기가 막 되게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높은 곳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거기서 한번 떨어지면 이제 나락인디. 그래서 참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말 그 수준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은 안타까워요. 아휴, 우리들이 뭐하지? 이퍼져? 너무 밝게 톤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항상 음. 얘기를 하면서 진짜 너무 화가 치밀고 화병이 치밀고 이제 속에서 이제 불 끓는 게 있으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흐름이 끊길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결국에는 3당 합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응? 김영삼의 그 후예들 그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호랑이 다 잡은 그 놈들 쫓아내고 호랑이들이 다시 나와서 독립을 해서 살아야 돼. 아니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정신이 다 썩 빠졌어 내가 봐서는. 아니야. 아닌 사람들도 그 후회가 아니고 소신 있게 맞아, 정치를 맞아.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다 단계에 타락했죠. 있으면서 제가 봐서는 어떻게 용기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부 그냥 비겁하고 용기가 있던 사람도 그 당에 가면 그 당의 그런 색깔에 맞게 그냥 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화당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이거 마무리가 너무 좀 어정쩡하긴 한데 이거 하면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네. 자, 행동할 때는 행동하고 싸울 때는 싸울 줄 알고 그리고 비겁하지 않게 경상도 쌍남자 같게 경상도 쌍여자 같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그게 보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음, 저희가 그래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겁하지 않을 수 네, 있도록. 내가 선택한 결과에 진짜 비겁하지 않고 당당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가 다른 타정당과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와 봤는데 확실히 그래도 저 혼자 할 때 한 주밖에 아니긴 하지만 저 혼자 할 때보다 좀 근데 매주 방송을 하지만 여러분 만족스러울 때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 하고 나면 나 왜 이렇게 정신없게 하고 말을 했지? 나면 왜 하고 나면 좀 더 잘할 걸. 예, 그런 후회가 드는데요. 아유, 다음에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파트너 없을 때 저 혼자 할 때보다는 파트너 지난주에 저 혼자 하면서 건진 거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 전에 건진 매겼잖아. 친구였으면 한 대 때렸을 텐데. 쳐라! 매우 쳐라! 자, 이것으로 오늘 문브레이커스 특파원 한근영, 진순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